어제는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한미 증시 간의 디커플링이 지속되자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수익률 간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 따라 다를 텐데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후에 미국 증시가 빅 랠리라는 용어가 나올 만큼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었는데 조정이 좀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늘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날씨가 상당히 추워요. 네. 저도 이렇게 콧물을 좀 많이 흘리는데요. 방송 중에 콧물을 흘리면 시청자님의 양해를 좀 구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얘기부터 하냐면 그동안 그 미국 증시가 지난주부터 빅 랠리다 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실 하락폭은 한 0.5, 0.6% 정도 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는 지난주 이후에 주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요 0.5, 0.6%의 하락은 체감적으로는 지금의 기온과 마찬가지로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상당히 차갑게 느낄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난주 이후서부터 미국의 주가가 빅 랠리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기술적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을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가 상당히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가 작년에 그 베이스가 상당히 좀 높았거든요. 근데 그 베이스 대비해서 이렇게 전년 그 동월비 대비해서 8.6%니까 예상치에 부합되더라도 질적인 측면은 인플레 우려가 상당히 좀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조정의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0.5에서 0.6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수가 내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서학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워낙 그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 주가가 떨어진 부분을 월가에서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것이 지금 그 장세를 이길 때 가장 큰 대목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연결해 보면 대체로 보면 주가는 좀 지속 가능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단기에 과열이 올라갔을 땐 조정이 필요한 게 건전한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대체로 보면 건전한 그 조정이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주가 체감적인 주가가 굉장히 높았고 이전의 빅 랠리에서 이 대목이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큰 이렇게 되는데요. 이 대목은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월가에서 보면 아마 반도체 관련돼서 가장 화두가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까지 8거래 연속 굉장히 사상 최고치 행진이 지속됐고요. 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구성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서학개미 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엔비디아가 가장 주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워낙 이렇게 8거래일 사상 최고치의 조정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그 조정이 다른 그 지수에 비해서 조정폭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지금 오늘도 세미컨덕터 이 두 가지를 표시하는 이유는요. 세미컨덕터 이렇게 립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외치는 광경들이 오늘 마켓워치의 탑뉴스에서도 세미컨덕터 이렇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에도 삼성전자 이렇게 관련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데요. 사실은 오늘 주춤했지만 워낙 전일까지 반도체에 이렇게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이 급등세에 따른 이렇게 조정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어올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월가의 평가고요. 그리고 우리 전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NDBI 주가를 올리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관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NDBI를 비롯해서 이런 퀄컴이라든가 계속해서 수혜를 잇지 않겠냐 하는 기대가 서학개미 분들한테 참조가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서부터 이제 한미 증시의 디커플링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 수익률 관점 아니겠습니까? 디커플링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미국 주식을 사는 분들을 보통 서학개미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동학개미분들 한국 주식을 사용하는 동학개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학개미들이 지금 제대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와 미국의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엔비디아 주가가 좋기 많이 때문에 올랐죠. 이렇게 해서 객관성을 갖고 위해서 그냥 삼성전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렇게 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가지고 이 한미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은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디커플링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날 것인가 하는 이 측면을 오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핀다체 반도체 있으면 이게 일중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네. 일중 그래프죠. 그동안 뭐 이렇게 한 3개월 이렇게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거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굉장히 보면 많이 20% 올라갔죠. 올랐네요. 20% 정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게 그래서 월가에서는 세미컨덕터.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 주가가 상당히 좀 안 좋기 때문에 한국도 다른 의미로서 세미컨덕터 이런 측면인데요. 올해 들어서 누차에 말씀드리는 지금 올해 연말이 한 40일, 50일 정도 남았죠. 이런 측면에서 대체로 보면 이렇게 올해 재테크 주식 투자의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국내 주식 투자하는 BK 브로커리지보다 해외 종목 투자하는 GBK가 환차익과 함께 올해는 수익이 상당히 미국 주식을 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익이 높다. 환차익까지 포함하면 네. 대체로 보면 앞으로 50일 정도 남았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추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4% 정도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었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0.5% 소폭 하락을 했고요. 메타버스 대장주라고 꼽히는 로블록스도 41%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도 한미 증시 간에 따르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저희가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수익률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렇게 동학개미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서학개미는 뭐 테슬라라든가 그때그때 하지만은 최근에 NDVR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네. NDVR 같은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미 증시의 디커플링을 좀 종목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라든가 또 투자자 입장에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상징성을 놓고 예. 한국 경제 상징의 큰 개는 반도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보면 길게 보면 우리가 4월 9일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상품을 추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방송 일자가 4월 9일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때를 한번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이서부터 한국에는 삼성전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간의 격차가 많이 이렇게 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여름휴가철 종료 이후에 한미 주가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디커플링 현상 속에 주범이 바로 반도체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 이상 올라가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지금 7만 원 내외에서 한때는 7만 전자까지 깨지는 두 차례에서 깨지는 그래서 여름휴가철 이후에 한미 간의 반도체 디커플링 현상이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도 많은 언론을 통해서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20% 올랐습니다. 여기에 주 구성학국인 엔비디아는 이거보다 월등히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착시 현상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 올라서 종합적인 평균 주가로 얘기하고요. 네. 그다음에 서학개미분들이 이제 종목 투자뿐만 아니라 금융 상품도 많이 투자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종목 투자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테마 ETF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이렇게 가입하고 실제 돈이 많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수익률이 한 20% 정도 근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엔비디아를 많이 담느냐, 퀄컴을 많이 담느냐. 그래서 증권사보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 업종. 근데 엔비디아를 대체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출시한 데에 저희 선점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출시한 데 증권사에 자금이 몰리는 이런 경향이 됐다. 그래서 해외 종목 투자는 사실 또 금융상품은 대형 이렇게 운용사일수록 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자본의 흐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반면에 여기에 동학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보면 우리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추천했던 4월 9일이 삼성전자 주가가 83,600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의 그 7만 한 300원, 500원 이렇게 됐죠. 주가가 종가를 못 봤습니다는 7만 언저리대입니다. 그 이후로 보면 마이너스 20% 빠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 모습입니다는 4월 초에 83,600원이었었거든요. 이때 대비하면 20%가 빠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향후에 어떻게 이 문제가 지속될 것이냐 하는 측면을 한번 오늘 그 요인적인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속스 ETF가 지난 6개월간 23% 정도 상승했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지수가 왜 급등을 하고 있는지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 서학개미들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은 그만큼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앞서서 미국 증시에 아주 연일 애써 주시고 있는 서상현 본부장께서 항상 이 종목별 차별화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시청자분께서는 이 종목별 차별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다 하는 이런 쪽이 됩니다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보면 지금 3분기 이후서부터는 굉장히 개별 종목이 어려운 것은 같은 종목군에 있다 하더라도 차별화가 현상이 심하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 심하고 어떤 같은 반도체로도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ETF 같은 금융상품 쪽으로 이렇게 자금이 몰리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서학개미들 얘기할 때 이것이 2017년 모 증권사로부터 이렇게 GBK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때 주도했던 게 팡스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팡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춤하죠. 왜냐하면 테크래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네. 굉장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것이 테슬라인데요. 우리야도 테슬라의 주식을 일론 머스크가 몇 프로입니까? 뭐 10%를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일론 머스크에 만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이제 한번 지난 주말서부터 어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항상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겸손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10% 파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물론 주주들을 이해한다 하지만 네. 사실 경외 보기에 따라서는 잘 나가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만용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미국의 증시가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는 또 9월 여름 휴가철 이후에 미국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테슬라가 1,000달러하고 1,200달러까지 갔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 대비해서는 사실상 지금의 생산자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렇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EO가 일론 머스크의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헤비쳐 걸 수 있는 이런 말을 함에 따라서 어제 오늘 걸쳐서 어제는 한 5% 가깝게 떨어졌고요. 오늘 제가 볼 때까지는 한 10% 떨어져서 저게 이틀간 15%인데요. 네. 마지막 6시까지 지금 서머 타임이기 때문에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 그 이에 더 떨어졌다면요. 오늘 12% 12% 떨어졌으니까 네. 어제 5% 떨어졌으니까 17%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붕괴될 위험에 1,023달러까지 이렇게 놓이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많은 점에서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항상 잘 나갈수록 국민에게서 정치인들은 국민에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주 시대 이런 시대에서는 주주들한테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하나의 교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학개미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팡스라든가 이런 측면도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오늘 얘기하는 반도체 관련도도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도 같은 여러 종목이 돼 있습니다는 자, 종전에 우리가 반도체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과거의 반도체에서 시청자분이 눈에 익은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주가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메타버스라든가 뭔가 이런 거 해서 같이 해서 하는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이런은 같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이렇게 구성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GPU 저도 이제 이쪽에서는 잘 모르겠어 시청자 여러분한테 요 대목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서 그래픽스 이렇게
이게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분야는 제가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트렌드에 그 미국의 정책 트렌드, 미국의 트렌드에 맞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 퀄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주가가 단기의 급등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특별히 의미가 없다. 왜냐? 지속 가능한 요인, 미국의 정책 요인과 결부돼서 엔비디아 퀄컴이 같은 반도체 구성원들도 호조세를 보였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성이거든요. 구조적 성장성을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사실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스가 이렇게 오늘은 주춤했지만 어제까지 연일 기록하는 데는 엔비디아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니까 다른 전통적인 이런 마이크로소프트든가 이런 쪽에 그 추천 모델도 필라델피아가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하고 이거와 연관돼 있는 이거와 연계된 ETF 상품들이 그동안 삼성전자가 수익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환경이 서학개미 분들의 앞서서 투자했던 서학개미들의 혜택이 주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렬이 이어지는 데는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굴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대목을 계속해서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엔비디아라든가 퀄컴이라든가 개발 종목에 있어서는 추첨한다 하더라도 왜 의미가 없느냐? 미국의 정책 요구가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 지난 4월 9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가능성에서 보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가치 사슬이 그동안은 글로벌이다 해서 중국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예. 사실 지금 것처럼 이렇게 절연 체제 공급망 부족이 있을 때는 조그만 반도체 하나 칩 가지고도 미국의 반도체 산업 전략적인 군수 산업이라는 거 흔들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 들어서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미국의 전략산업은 비용 여건과 관계없이 모두가 미국의 그 가치 사슬의 중심지를 두는 것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산업 정책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가 사실 중개 위협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는 미중 간 마찰에서 보면 전후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트럼프 정부 때는 관세 전쟁, 뭐 환율 전쟁 이런 얘기하죠. 예. 근데 이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게 용어가 잘 안 들리죠. 환율 보고서도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게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미래 국부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제 패권은 지금보다도 미래 국부 싸움이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보면 차아메리카 시대에서 팍스 시니카 시대가 지금 예상대로 2017년을 하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출발한 상태에서 보면 본인이 연임한다면 연임 기간 내에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의 미국의 위상이 중국보다 추월당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어느 쪽이 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통령 역사에서는 가장 최악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5점을 보시면 남기게 되겠습니다. 5점이 되겠죠. 나겠죠? 가장 최악의 5점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붙는 겁니다. 미래 첨단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오늘도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도 떨어졌으면 다른 전기차 분들도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스닥이라든가 이게 떨어지는 배경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상 그 오늘 영국인가 어디를 이렇게 해서 보면 수수료 제로 체계 해가지고 되는 것보다도 오늘 미국의 주식은 그동안 빅 랠리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시점, 네. 그 생산자 물가가 조정을 계기했던 시점, 그리고 나스닥이 떨어지는 국채금리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떨어진 것은 본질적으로 이 전기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시진핑이 왜 이런 쪽에 민감하냐면 시진핑이 이제 큰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가지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희황제결, Great Emperor라는 표에서 이 희황제를 하기 위한 시비어 첨가의 밑그림이 전체 나왔습니다. 네. 내일 확정돼서 제가 이제 내일 정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대목에서 중국가 패권 다툼 패권에서 중국 몽 달성할 때는 미국을 제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전기차라든가 우주항공과 같은 이런 분야가 자연스럽게 월가에 관심이 됐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쪽의 내용들은 다 아시겠죠? 전기차 보유하지 못하다 이게서 전부 나온 상태인데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든 정부도 사실상
올해 들어서 반도체 굵기,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전기차 육성, 그다음에 그 핵심적인 부분에 반도체 육성 이런 측면에 반도체 굵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도체 굵기 부분이 전략적으로 전략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1월 20일 출범해서 반도체 굵기 구상이 지난 4월 9일, 4월 초에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TF를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추천해 드렸던 거거든요. 그 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나온 이후에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6개월 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는 얼만큼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굵기에 중국을 두드리는 게 전략적으로 추진했는지 중국의 그 제조업의 반도체 자립 구상인 제조업의 2025 계획이 흔들리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략을 다시 그 중국이 짜는 입장인데요. 그런 측면이 지금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굵기 구상이 성과를 나타나면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는 배경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반도체 굵기 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그만큼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구상이 치밀한 계획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도 되겠습니까? 요 자막은 4월 9일 날 방송했던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전략이 아주 치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성과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 구상인 제조업 2025 계획이 흔들릴 만큼 전략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됐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이렇게 임시 방편제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한국도 사실상 지금의 요소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비하지 못하다가 화들짝해서 우리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이게 터졌을 때는 얼만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해서 정책적으로 성숙된 정책이 나올까. 그래야 효과가 되는 겁니다. 효과.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반도체 굵기와 관련해서 자, 그 바이든 정부의 중국에 앞서가는 반도체 굵기를 흔들리는 이러한 팔로워 입장에서 흔들리는 구상이 쿼드러플 구상이었습니다. 쿼드러플 구상이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트 트랙. 첫 번째는 미국 자체적으로 다스리는 거죠. 미국 자체적으로. 그래서 통상법 232조를 통해서 이건 군수물자 관련된 압력이거든요. 이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국이 이렇게 힘을 발휘한 데는 세계 가치 사슬이 중국 쪽에 편입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저런 체제에서 이런 공급을 안 해주다 보니까 현대차도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가치 사슬을 자 중국에 갔던 것을 미국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측면에 세컨드 트랙이 반도체 가치 사슬은 미국으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이 지금 계속해서 한국의 반도체 업종들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호출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세계가 그레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월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하나의 주입니다. 한국도 하나의 주고 일본도 하나의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벗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 세계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스 오브 월드 것처럼 레벨 플레잉 평평한 운동장 이게는 이제 세계가 하나니까 평평한 운동장이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만 주도하면 안 되겠죠? 왜냐 평평한 운동장이니까 다른 국가들 같이 이렇게 긍정적 편향을 미국으로 이렇게 긍정적 편향으로 가야죠. 그게 네트워크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제 이렇게 반도체와 관련된 바세나르 규정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런 게 하는데요. 인류에 반하는 쪽으로 이렇게 쓴다면 바세나르 협정에 의해서 규제가는 국제 다자간정성 차원에서 자 중국을 두드리기에 나섰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퍼스트레는 반도체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 자 반도체 관련된 협력 네트워크는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엔 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국경이 무너졌으니까 반도체 관련해서 같이 사슬 때 자,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 국가를 전제로 해서 협력을 해라, 같이 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바이든 정부가 어떠냐? 삼성전자를 들어라. 현 정부, 문재인 정부가 관련이 없이 삼성전자 들어라, SK 하이닉스 들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냐? 지금은 세계가 국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핵심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왜 기업을 중시해야 되고 기업을 규제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주역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을 넘을 정도로 그래서 테크레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삼성전자 협자를 유치할 때는 미국이 한국 정부에 의향을 물었었고 한국 정부가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를
현 정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변화된 통상 환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네 가지를 이렇게 딱 해서 궁극적으로 미국도 중국을 제치고 반도체 관련된 얼라이언스 밸류 체인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타키적 체계 이런 것이 아주 주도면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의 반도체 굵기 구상을 흔들리게 하는 강한 요인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요소수 관련 그렇게 사실 우리 정부만 문제지 이게 뭐 과거에는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소수의 중요성을 해가지고 척해서 한국의 세계 굴지의 요소수 공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기업 차원에서 비용 코스도 있었던 측면이고 그다음에 현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중국 부분에 전량을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를 받게 돼서 자 디젤 차라든가 뭔가 해서 정책 대응이 안 됐을 때는 국민 전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 그 사우스모니 폴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거 다 걷어가지고 어떻게 국가 차원에서 걷어가지고 8일치 이렇게 내느냐 하는 측의 얘기가 될 만큼 네. 그게 국가의 역량이거든요. 이런 측면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자급자족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 공급난이다 보니까 공급난에서 가장 무서운 게 부전 자원이 희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배터리라든가 힛돌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약약품 같은 이런 쪽도 사실 AVI, Alliance Value Chain을 구상해서 지금까지 구상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같이 공급망 부족에 생산자 물가라든가 이런 측면은 반영되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저 큰 나라가 그래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거다. 최근에 요소수 관련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렇게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이 국가의 권력을 넘어섰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어제 뉴스에서도 삼성전자와 SK가 민감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반도체 자료를 미국에 제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던 만큼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크게 미치죠. 네. 사실 그것이 삼성전 주가라든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반영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예. 내부적 요인과 함께. 그것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같이 기업의 다이렉트리 요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요구하는 데 있어서는 밸류체인을 구성하는 것 같지만 중국이 왜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사실 이것이 산불 정책에서 규제하겠습니까? 반도체는 모든 정부가 공유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측면이 미국과 사실 그 협조를 관계를 한다면 그게 협조 관계는 중국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가느냐 하는데요. 사실상 시진핑 입장에서는 장기 집권 체제될 때 중국 내에 여러 가지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 경우에 따라서 시진핑 주석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측면에 가면 지금 시진핑의 사상혁명을 통해서 영어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의 결정적인 약점을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걸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호출하는 것은 그런 점이 무섭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바이든 정부에 이렇게 호응하지만 이 정보, 개인적인 정보 측면에서는 아마 삼성전자가 워낙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잘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정보 사항은 지금 전 앵커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뺀 상태에서 어차피 그 압력이라는 게 사실상 피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공하는 이런 모습에서 아마 지금 같은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 첨단 기술에서 핵심이 이렇게 중국도 제조업 2025 계획이니까 그래서 중국 내 삼성전자라든가 미국에 이렇게 삼성전자라든가 SK가 투자하는 만큼 좀 투자해달라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는 요소수 문제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 주중대사가 사실 우리나라의 주중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임명은 시청자로에 맡기겠습니다. 특히 요소수 관련해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측면도 시청자로에 맡기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걸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이 외교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그렇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첨단 기술의 전쟁이 지금은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 문제까지 확대되는 게 지금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기업이 좀 이렇게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라든가 또 이제 집권당 입장에서는 생각해 줄 대목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업을 옹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보면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까지 이렇게 앞설 정도로 그런 것이 테크레시라든가 이런 측면의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요, 한국이 자꾸 이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자, 현 정부는 안보는 이거 되지도 않겠습니다는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정치에 이렇게 중국에 의존하거든요. 근데 미국의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친하고 중국을 원중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 기업이 서메이션 돼서 국가를 하고 기업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는 안미 경중인데 민간은 친미 원중이니까 이 불일치다. 그런 것이 이제 경제 현상에 나타난 거죠. 그것이 이제 디커플링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우리 내부적 요인이다. 내부적 요인이다. 어떤 분 이런 거 가지고 경기 사이클에 불일치다 하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 내부 요인이다. 왜 다른 나라 정신은 괜찮은데 우리가 빠지냐.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내부적 요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바로 그 측면에서 자, 양국 간의 핵심적인 사항이 반도체지 않습니까? 반도체만 하더라도 세계적 흐름이 지금 기업이 우위가 있는데 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당이라든가 안미 경쟁인데 민간은 살아야 되거든요. 친미 견중이 되니까 요 브릿지가 디카플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것이 서학개미와 동학개미의 수익률의 격차의 디카플링이 나타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갈라파고스 함정은 한국 경제 전체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핵심적인 산업인 반도체 준비도 갈라파고스 함정으로 돼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 대목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세미컨덕터가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잘 나가는데 우리 삼성전자 핵심인 삼성전자 안 나가면 그럼 갈라파고스 함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문제에 대해서는 잘들 아시기 때문에 뒤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뒤쪽 부분을 맡기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렇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잘 나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안 나간다. 이걸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자에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고 또 재테크 차원에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 우리 내부적 요인이니까 네. 우리 내부에서 취해야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정책의 틸레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조정 가능한 부분이 금리다. 금리 측에서 KDI가 제정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8월 달에 금리를 올리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하니까 채권의 버퍼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도 무기력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KDI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틸레마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변수에서 금리의 속도 조절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건 마찬가지로 요 내부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미컨덕터 이런 측면, 그러니까 반도체 삼성전자과의 디커플링이 나왔다.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측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최소한 민간과 정부 사이드, 정부와 민간 사이드가 지금 경제 양국에 해당되는 중국과 미국의 서로 입장을 좀 같이 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가고 기업들은 미국에 가고 이러면 이러면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상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한 수익이 20% 나는데 삼성전자는 올해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추천했던 4월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그새 83,600원에서 지금 7만 원 20%에서 이게 어느 걸 선택하는지 그때 일본 무슨 증권사에 이렇게 지금은 승진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대형주 슈퍼 사이클 이렇게 했는데 네. 선택의 문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ETF를 했으니 20%. 근데 그거 선택해서 삼성전자 하면 그때 당시에 비해서 마이너스 20%, 40% 격차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이렇게 잘 선택하고 전문가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항상 저를 포함해서 잘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항상 전문가들의 얘기는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의 유튜브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 디커플링 문제도 굉장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고 그다음에 MSCI 전혀 여름휴가철 이후에는 관련이 없는 이런 내용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유튜브 방송도 그 방송들이 다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보가 많은 만큼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렇게 수익이 나죠. 40%포인트 격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고민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 관련해서 수익이 20% 나니까 한 달간 지금 상태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 오늘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은
미국의 정책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양국 간, 중국 간 경제 패권 다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지금 단기적으로는 차익 욕구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익 욕구를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는 중장기로 놓고 볼 때는 계속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ETF를 비롯해서 이런 상품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실 유망하지 않겠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은 좀 나중에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NDVR이라든가 뭔가 같이 포함해서 좀 연관시켜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한국과 미국 증시 간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그 2편의 연속으로 서학개미와 동학개미 간의 수익률의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